저희 도련님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가 나왔고 저야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제 생각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도련님께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형수님, 제가 결혼 가지고 부탁한 적도 패기친 적도 없는데 너무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데 짐짝 취급하시다니요. 형수님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보이신다고 해도 다른 가족들한테까지는 그런 말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도련님 흉 본 적 없어요. 설마 새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네, 기억이 나기는 하신가 보네요. 그리고 말끝마다 새어머님이라고 하는 게 듣기 좋지 않네요. 가정이 어떻게 됐든 어머니도 들어오셔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신데 예의 좀 차리세요, 형수님.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사이만 좋게 지내던 도련님이 시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날 제 입에서 절대로 도련님에 대한 비방이나 흉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새시모가 도련님에게 다른 말을 전했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도련님더러 늙은 아버지한테 붙어서 핏바는 짐이라며 결혼도 못하고 남자굿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했던 건 시모 그 여자였는데 말이에요. 저도 차마 그 말까지는 맞장구를 칠 수 없어서 잘 모르겠다며 대답을 피했는데 그 말을 제가 한 것처럼 옮긴 듯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도련님에게 사실을 말해봤자 증거도 없고 다 제 탓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기에 저도 그냥 넘기기로 했죠. 시모가 대체 저에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매일 아침 아침상 차리고 집안 정리에 자비까지 하면서 시모 말이라면 깜빡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가족들한테까지 이간질을 시키는 이유가 짐작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이해를 할 텐데 말이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원래 제 성격대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설설 바닥에 기어다니나 맞대응을 하나 인정 못 받고 가족들한테 욕먹는 것도 매한가지인데 똑같이 억울할 바에는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한 거죠. 시댁에서 그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한속 가득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닭죽을 해놓고 시댁을 나섰죠. 그리고 다음날 이전보다 여유롭게 일어나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아버지 댁에 안 가? 이제 안 가봐도 될 것 같아. 어머님도 이제 살림에 적응하신 듯해서 언제는 당신 안 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말려도 부랴부랴 가더니 아침부터 당신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 안 그래도 아침마다 당신 없어서 외로웠는데. 저는 모처럼 맞은 남편과의 아침을 즐겁게 보내고 남편 출근 배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배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제 예상처럼 휴대폰에는 벌써 시모의 전화가 몇 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를 안 받으면 남편한테 전화할 만한데 역시 시모도 남편에게까지는 닥달하지 못하나 봅니다. 결국 만만했던 게 자기랑 같은 바깥 식구인 저였던 거겠죠. 어쨌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 안 오니? 뭐 한다고 안 와서 굳이 내가 아침상을 차리게 만들어야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라. 아주 혼내줄 테니까. 어머님,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아버님이 아침 드시는 걸 부대께 하셔서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닭죽 그것도 한 솥 해놨는데 덜어서 데우시기만 하면 되는걸요. 뭐? 그래서 너 이제 아침장을 안 차리겠다는 거냐? 나더러 다 하라고? 그럴 리가요. 제가 안 차리면 아버님은 배 굶고 나가시게요. 제가 전날 레시피 알려드릴 테니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도련님께 들어보니 부쩍 친해지신 것 같고 이제 가족분들이랑 적응도 다 하신 것 같던데 제가 더 도울 일이 있나요? 저도 이제 제 남편 좀 챙겨야죠. 뭐? 뭐냐, 네가 나랑 어디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 너 후회 안 할지 두고 보자. 저는 그제서야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듯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저도 할 말은 해야겠고 이유도 없는 시집살이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반격이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저는 아버님이 계시거나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시댁 방문은 삼가했고, 시모가 저에게 말이라도 걸라치면 남편을 불러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했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일부러 나 피하고 다니니? 아니면 반항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날은 정말 친정에 일이 생겨서 못 간 거예요. 설마 제가 거짓말한다 싶으세요? 아니면 저희 아버지랑 통화라도 해보시겠어요? 사돈끼리 인사 나누시면 좋죠. 뭐? 이 대바라진 년이, 너 미쳤어? 누구 믿고 미친 짓 하는 거니? 아님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정말 무슨 일 생기는 거 보고 싶니? 말 조심하세요. 대바라진 년이라뇨. 제가 뭐 했다고 그런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으시는 거예요? 계속 미쳤냐 미쳤냐 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누가 미친 것처럼 보이겠어요.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게 누구신데요? 심심하시면 저 불러다 괴롭히지 마시고 나가셔서 친구분들이랑 어울리세요. 보아하니 친구분들도 수준이 딱 맞아 보이시던데. 제 말에 기가 막혀 말도 못하는 시모를 보니 한 방 먹인 듯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한 방을 먹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소리까지 치시면서 시댁으로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시모일로 부르신다고 생각되어 저도 이번 기회를 삼아 아버님에게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잘못 봤구나? 아무리 시어머니랑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 같은 시어머니인데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고 다녀, 응?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버님, 우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어머님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응? 대체 어느 집안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문에 집을 나가려고 해. 그래, 네가 그렇게 시어머니 쫓아내고 그 다음엔 네 시아버지 쫓아낼 거냐? 네? 아버님 제가 쫓아내다뇨? 네가 네 시어머니한테 이 집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면서. 그 여린 여자가 며느리 무서워서 집을 나갔는데 쫓아낸 게 아니면 뭐냐, 어? 울면서 전화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하더라. 새어머니 적응 좀 하게 집에 와달라고 했는데 너는 놀고 오시면서 그 사람만 일하게 만들어? 거기다 네가 귀찮다고 늙은 사람은 죽만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서? 그래, 명준이 엄마도 세상 떠났겠다. 이제 하나 남은 나만 보내면 네 세상이라는 거냐? 당장 네 시어머니 있는 곳으로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그리고 네가 책임지고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은 시모가 가출하자 이성을 잃으신 분처럼 제 말을 들으려 하시지 않으셨고, 시모는 그런 아버님을 예상이라도 했는지 저와 있었던 일 모두를 반대로 뒤집어 제가 시어머니를 고생시킨 듯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무뚝뚝하시지만 며느리 사랑한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제 작은 행동에도 좋게만 봐주셨던 분이셨는데 못된 시모가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런 모습을 보이시는지 처음 보는 아버님 모습에 서운한 저는 눈물만 났고 따로 변명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증거라도 남길걸. 설마 또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살아야겠다 싶어 밖에 나가있던 시모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님 신경 불편하지 않게 하겠어요. 이번 일은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버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두고 보자고. 어디서 나랑 기싸움 하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잡힐 만큼 만만하지 않아요. 이번 일로 똑똑히 알았지? 한 번만 더 이런 일 있으면 이번에는 네가 쫓겨나갈 줄 알아. 알겠어? 그 후로는 아버님의 눈총까지 받으면서 다시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어린 시누이 관리까지 하게 되었죠. 제게 아이가 있다 한들 이렇게까지 공들여 대하지 않을 텐데 저는 어린 시누이의 하굣길에 픽업해서 학원에 데려다주며 중간중간 간식과 식사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시모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저를 부리고 있었고요.
당시 남편은 회사 일로 문제가 있어 혼자 고생이 많았기에 이 사실을 말하거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라도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 당장의 최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란 생활을 이어가며 어린 신우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하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못된 시모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 어린 나이에도 예의 없이 어른들에게 깐죽거리는 진이는 그날도 학원을 가는 내내 저에게 기분 나쁜 말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눈치가 없는 건가? 왜 맨날 엄마한테 혼낼 게 뻔히 보이는데 시비 걸어요? 내가 봤을 땐 우리 엄마가 착한 것 같아. 왜 옛날 사람들은 잘못하면 매 맞았다면서요? 그러면 원래 새언니도 매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새언니, 이번에 또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언니 이제 죽을지도 모른대요. 겨우 12살 난 어린 신우에서 누굴 죽이니마니 쉽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뭐? 진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날 죽이신다고 했어? 진이 너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신 거야?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얘기 잘못 들었나 보다. 언니 저 여기서 세워주세요. 친구랑 만나서 갈 거예요. 어린 신우이도 제가 다급히 물어보는 질문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말을 얼버무리며 도망치듯 서둘러 차를 떠났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절 싫어한다고 하지만 제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길래 그렇게 심한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그 시모라면 제가 미워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어린 신우가 한 말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어린 신우라도 자기 어미인 시모 편이기에 그 입에서 내 막을 듣기에는 힘들어 보였고 저는 시집살이를 하며 시모가 방심하는 틈을 타 어딘가에 있을 만한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죠. 그러다 세상 편하게 잠자고 있는 시모 옆에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몰래 열어본 그 안에는 기막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나누었는지 제 욕들로 가득한 대화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갖은 욕설과 비방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내가 기 좀 잡으려고 옷 입은 걸로 한 소리 했더니 지만 세상 똑똑한 척 하더라니까. 그것이 내가 그때부터 인연은 아주 기를 꽉 잡아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밟아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안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것 같더니 지도 못 참겠는지 꿈틀거리더라고. 그래서 내 말이면 껌뻑 주는 우리 늙은 노인네한테 죽겠다고 별지랄을 다 했더니 미운 털이 콕 박혀서 말이지. 그래서 지금이야 내가 발밑에서 기고 있지. 근데 인연 몇 년 있다가 또 기어오를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죽을 만큼 괴롭히려고. 아니면 정말 죽여버릴까? 감히 나한테 반기를 들고 말이야. 지금 말하는 건 약가였어요. 애초에 저를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는 가족들 앞에서 어떻게 참았던 건지 문장 하나에 꼭 욕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모의 본심이었습니다. 죽을 만큼 괴롭혀서 정말 죽어버리면 그게 내 탓인가? 내가 찌른 것도 민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방해되는 것들이 죽으면 나야 좋지. 저 영감탱이 죽으면 그 재산 보고 달려는 놈년들은 하나라도 줄여야 좋지 않겠어? 내가 다 늙고 냄새나는 영감탱이 옆에 있는 이유가 뭔데? 돈 빼고 뭐 있어? 그것도 진이가 다 크기 전에 죽어야 내가 그 핑계로 그 많은 재산 다 먹지. 조만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유언장 그거 하나 써달라고 해야겠어. 불쌍한 척은 다 해야지. 영감쟁이 죽고 나면 우리 어린 진이가 저 이리때 같은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냐고. 이 노인네가 빨리 끝나야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른 남자로 갈아타는데 말이야. 하필 저번에 걔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얼마 뜯어내지도 못했잖아. 여튼 자식들이랑 이간질 좀 더 시키고 돈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게 계획해야겠어. 처음 남편이나 도련님 모두 아버님의 재혼을 만류했던 이유 중 하나가
나이 차도 많이 나는 여자가 얼마 만나지도 않은 아버지와 대뜸 결혼을 한다니 혹시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에게 직접 이야기 꺼내면 노발대발 하실 것 같아 다들 쉬쉬하긴 했지만 우리 가족 모두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본 문자 내용들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네요. 그 여자가 아버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도 맞았고 대화의 정황상 이런 짓거리로 돈을 벌어가며 살아가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전 이 문자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잠에서 깬 시모는 집에 있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모른 척하며 이왕 이렇게 된 것 최신 휴대폰으로 바꿔드린다고 하니 금방 수그러들었죠.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남편과 도련님에게 핸드폰에 있는 모든 걸 보여드렸고 제가 겪어왔던 시모의 본 모습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의 본 모습을 한 남편과 도련님은 좀 더 강경하게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죠. 하지만 후회보다 급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못된 시모를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주도하에 학원을 간 신우를 제외하고 가족들 모두가 모이는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못된 시모의 추악한 진실을 공개했습니다. 어머님, 휴대폰은 마음에 드세요? 바꿔드리긴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아까워서 어떡해요? 아니다. 안 그래도 휴대폰 하나 바꾸고 싶었는데 잘된 셈이지. 휴대폰 안에 있어봤자 뭐가 있겠니? 그럴 리가요. 안에 엄청 수상한 게 많던데. 어? 너 뭐라고 하는 거니? 아버님, 이거 다 보세요. 제가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일일이 어머님 휴대폰에 있던 내용들 출력해서 인쇄한 거니까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세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네 년이 내 휴대폰을 훔쳤구나. 아니, 네가 훔쳐서 조작했구나. 여보, 이거 보지 말아요. 방에 들어가요. 저것들이 또 시엠이 쫓아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주희가 하는 말 다 사실이에요. 저랑 명호도 다 확인했어요. 읽어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시니까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아버님도 저희가 인쇄한 문자 내용을 보시면서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아셨는지 한참을 말도 없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계셨죠. 그리고 도망이라도 가려는지 의자에서 엉덩이를 덜썩이던 그 여자를 제가 꽉 붙잡았습니다. 야, 어딜 도망가려고. 너 아버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기 가만히 있어. 뭐? 야? 너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미 다 까발려졌는데도 시어머니 행세하려고 하는 거야?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 아버님은 이 기막힌 상황에 골치가 아프신 듯 인쇄한 모든 내용을 읽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만 계셨습니다. 그래,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못된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냐? 법원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거냐? 내가 너희들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다 알아봤어요. 피해자들 아마 더 있을 테니까 전부 다 모아서 이 여자 혼인빙자 사기로 집어 넣어버리면 돼요. 너 우리 아버님 기만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나 죽게 만든다고? 한번 보자. 누가 죽고 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그 여자와 우리 가족의 악몽 같은 동거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당한 복수심에 여자의 이전 남자들을 찾아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신 부분이 없다고 나와 아쉽게 이혼소송으로만 끝나게 되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한범죄는 인정이 되어 그 여자는 결국 가중처벌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이후 아버님께서는
저희에게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지만 저희는 그 사과를 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끝까지 말리지 못한 책임도 있고 아버님이 잘못하신 건 없었으니 말이죠. 항상 느끼는 건데 왜 가해자를 두고 엄한 피해자들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마음먹고 달려든 꽃뱀 때문에 벌어진 일로 우리 가족은 한 번 더 가족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누구 간의 시어머님, 며느리일 텐데 우리 모두 조금씩만 서로를 배려해 준다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